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알기 쉬운 키워드로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뉴스 길라잡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임팩트가 있는 첫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네요. 사상 첫 셧다운 소개해 주시죠. 네, 아까 영화 제목에서 제가 착안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블랙호크 다운에서 빌려와봤는데 제가 봐도 별로 느낌은 안 사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제주도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달 22일 개회한 제39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전면 중단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확진 소식이 알려지자 좌남수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서 도의원 43명 그리고 사무처 직원 등 모두 213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같은 부서 직원 가운데 추가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게 도의회 안팎으로 좀 약간 긴장감이 높아지는가 싶더니만 나머지는 다행스럽게도 모두 음성이 나와가지고 한숨을 돌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 안심할 수 없는 게요. 지금 이 확진자와 접촉한 기록이 없는 A씨의 감염 경로가 지금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데다가 이 관련한 N차 감염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당국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하루속히 이 N차 감염을 끊을 수 있도록 보건당국과 시민들의 노력이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기자님, 그나저나 이번 임시회에서 많은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었어요. 이 역시 차질이 생겼군요. 네, 그렇습니다. 확진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든 상임위원회 회의가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일단 추가 확진 징후가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2주간의 잠복기를 고려해서 대면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집합을 자제하자는 취지에서 남은 임시회 일정 모두 취소하기로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 임시회 드림타워 카지노 논의와 함께 제출된 의안 27건이 각 상임위별로 이제 논의되고 처리될 예정이었는데요. 결국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열리게 될 제393회 임시회로 안건을 넘기게 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단 한 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취소된 거는요. 지난 1991년 제주도의회가 개원한 이래 이게 첫 사례라고 합니다. 네,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지만 코로나19는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무서운 속도로 예상치 못한 곳을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모두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I'm back. 어떤 내용인가요? 너무 발음이 좋으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터미네이터 2 다 아시죠? I'll be back. 네, 여기서 착안을 한 키워드인데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 긴 시간 동안 행정을 믿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유충 사태 원인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처방책을 내놓겠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지난해 10월 수돗물 유충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 당시 원희룡 도지사가 한 달 만에 내놓은 대도민 사과문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왔습니다. 서귀포시 수돗물 유충 사태가 넉 달 만에 다시 터진 겁니다. 지난달 25일 서귀포시 보목동의 한 가정집 욕실 샤워기 필터에서 이 0.1mm 크기의 유충 5마리가 발견됨에 따라서 2일부터 정수장 급수구역에 수돗물 대체 공급이 시작이 됐는데요.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가 확인을 해보니까 강정정수장의 음수대 1곳, 그리고 여과시설, 소화전 7곳 등 모두 14곳에서 이렇게 유충으로 의심되는 벌레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발생했던 이 수돗물 유충 사태는 노후된 시설이 원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시설을 새롭게 교체하고 정상화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유충이 나온 건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시설까지 최신식으로 교체했다는데 어떻게 유충이 또다시 나올 수 있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는 않았는데요.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유충 의심 벌레 발견 원인을 조사를 하던 중에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 공사 과정에서 송수관이 파열된 사실을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송수관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여과장치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 작동을 멈춘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주도가 일단은 정수장에 정밀 여과장치 필터를 교체하는 한편 정수장 생산량을 기존 2만 1,000톤에서 10,000톤으로 줄이고 공급 계통을 변동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10일까지는요. 상하수도본부가 강정 정수장 외에도 도내 16곳의 정수장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그리고 정수처리 과정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이 사태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지난 2일 논평을 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를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 직접 지목을 했는데요. 강정 수돗물 사태, 지난해 사태 이후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처방책 약속했는데 지금 반년도 안 돼가지고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이 졸속으로 진행된 거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이번 수돗물 사태에 대한 좀 책임 있는 대책을 도민 앞에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원지사 본인의 대권 행보보다는 도민들의 민생을 챙겨라 이렇게 꼬집은 셈입니다. 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일상이 멈춰선 상황인데 이제는 물 한 잔도 편하게 마실 수 없구나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조속한 정상화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21년 어떤 내용인가요? 네,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에서 착안을 한 키워드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별로 임팩트는 없는 것 같네요. 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6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이 199명, 그리고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가볍게 가결이 됐는데요. 지난 2000년 최초 특별법이 4.3 사건을 공식화하는 어떤 형식적인 차원이었다면 이번 개정안 21년 만에 전부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어떤 실효적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에 중점을 둔 그런 개정 법률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 성격의 위자료 지원이 명시가 됐고요. 불법 군사재판 유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일괄 재심 청구 그리고 일반 재판 재심 청구 기회 4.3위원회의 추가 진상조사 심의 의결 등이 이번 새로 나온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네, 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 도내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4.3 희생자 유족회는 정의로운 4.3 해결을 위해서 진일보할 수 있는 기틀이 21년 만에 새롭게 마련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마침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희생자분들 그리고 유족분들에 대한 보상 규모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될지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0일 합리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6개월간의 연구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보완 입법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행정안전부 추산으로는 희생자 14,533명 그리고 유족 84,452명 등 모두 94,000여 명에 대한 보상 규모를 약 1조 3천억 원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상의 대상과 액수 그리고 지급 시기 등을 논의하는 과정이 이게 또 마냥 매끄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와 함께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조직이라든가 인력 확충도 지금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제주 4.3 평화재단이 앞으로 있을 추가 진상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는데요. 이 결과를 국무총리실 산하 4.3 중앙위원회가 심의와 의결만을 맡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네, 제주 4.3의 완전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가 마련된 만큼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이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소식 더 전해주시죠.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토부와 제주도가 핑퐁게임처럼 떠넘기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사실 조금 예상한 측면이 조금은 있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달 18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며칠 후에 제주도가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넘기면서 현명한 결정을 바란다 이렇게 은근히 압박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에 입장은 무엇인지 좀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거 지자체 입장도 좀 알아야겠다 이런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제주도와 국토부와 제주도가 서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라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요. 제2공항 찬반의 도민 여론조사가 끝났지만 건설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 지금까지 지지부진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또다시 찬반 갈등이 격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재 기자님 고맙습니다.